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력적 품질과 당형적 품질이라고 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주제인데요. 이게 카노가 일본에 있는 이 카노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하는 방법론으로서 이 방법도 사실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카노의 품질 모형에 대해서는요, 이제 매력적 품질과 당연적 품질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카노가 품질에 대한 음, 측면을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매우 좀 이렇게 그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것이 충족되면 고객이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품질 이제 그 디멘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디멘전들을 잘 충족하면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서 어, 건물이 깨끗하고 멋있다. 그럼 고객은 만족할 것이다. 또 어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면 카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는 게 충족이 되는데 충족이 됐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충족이 되더라도 만족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카노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만족이라는 아주 인지적인 측면, 또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요구 조건에 일치한다는 객관적인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항목들은 이 그 객관적인 그 요구 조건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즉 충족이 됐을 때 만족이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족이 되면 고객이 만족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 품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만족이 되면 어, 뭐 그냥 그렇고 그리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매우 불만족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갖다 내는 어, 요소가 존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만족되면 매우 기분이 좋은데 만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품질 그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것들을 이론적 품질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품질 요소에 따라서 어떤 품질 요소는 매력적 품질 요소가 될 수 있고 어떤 품질 요소는 당역적 품질 요소가 될 수 있고 어떤 품질은 이론적 품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고요.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고객이 요구 조건을 얘기할 때 그 요구 조건이 다 동일한 형태의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니라 아, 때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매력적인 품질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당연적 품질 요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요소들은 시간에 따라서 초기 단계는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론적 품질 요소로 변하고요. 이론적 품질 요소가 당연적 품질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면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눠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력적 품질 요소, 이론적 품질 요소, 당연적 품질 요소로 나눠놨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무관심 품질 요소와 역품질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매력적 품질 요소는 그 특성이 충족되면 만족을 주지만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떨 때냐면 고객이 미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고객이 기대를 훨씬 초과함으로써 고객의 감동이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도 위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품질 요소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뭐죠? 일반적으로 충족되면 만족을 하지만 불충족,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인 품질 요소를 우리가 이론적 품질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적 품질 요소는 뭐 말이 뜻하는 거지만 최소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품질 요소라는 거죠. 이 당연적 품질 요소는 만족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만족도가 높아지는,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매우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소를 우리가 당연적 품질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품질 요소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특징이 그러니까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감질 품질 요소는 사실은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불만족인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무관적 품질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무관심 품질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력적인 품질 요소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으로 무관심적 품질 요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역품질 요소는 거꾸로 얘기입니다. 충족되면 오히려 불만을 일으키고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거꾸로의 요소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품질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품질 요소는 사실은 이제 간혹 나타나는데요. 그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정문을 들어올 때 소위 아저씨들이 뭐 경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매우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고 그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주차장에서 여성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을 때 누구는 그래 좋아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나 저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 계층은 자기는 그건 좋은 품질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그 계층에서는 그 품질 요소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 과연 그 어떤 항목들이 어떤 품질 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매력적인 품질이었던 것이 이론적 품질이 되고 이론적인 품질 것들이 다양한 품질로 변화가는 그런 진보화의 과정을 갖는다고 말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뭐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은 테레비 리모컨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품질로 표현됐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그렇지만 요새 텔레비에 리모컨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다육적 품질로 이미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매력적 품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당연적 품질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매력적 품질로 나오고요. 어떤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당연적 품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요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경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과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과연 매력적인 요소인지를 찾아내줘야 되고요. 또 이론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동 높이를 끊임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노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여러 이제 품질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들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할 때 이게 과연 어떤 이 요구사항은 어떤 품질 요소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설계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카노 방법론은 절대로 이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한 항목인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적인 품질 요소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이론적인 품질 요소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당연적인 품질 요소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예, 무관심이나 역품질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품질 요소들을 내가 포커싱을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카노 방법론에서는요, 이 중에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법론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카노의 방법론은요, 어느 품질 항목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노 방법론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품질 요구사항이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 중요하다 혹은 이론적인 것이 중요하다 당연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매력적인 품질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따져보면요, 사실은 당연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적 요소가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불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론적 요소는 보시다시피 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때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론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매력적 품질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론적 품질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적 품질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품질가 이 요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중요도를 쳐보라고 하는 질문을 따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던져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당연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나오고요. 매력적인 요소가 좀 더 약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력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영향력을 중요하다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 항목들이 우리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노의 방법론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매력적이냐, 이론적이냐, 당위적이냐, 무관심이냐, 아니면 역품질을 찾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법론이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개념적인 내용만을 설명해서는 방법론이 되지 않습니다. 서브콜도 마찬가지죠. 서브콜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퀄리티 측정하려면 인식으로 측정해야 되고 그 인식은 기대 빼기 인식 빼기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5가지 차원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구체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인 서브콜이라는 설문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과연 그 서비스 퀄리티의 어느 수준인지를 내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툴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노 방법론도 이 개념을 내세운 것도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 개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니까 품질 요구 사항을 매력적인 품질 요소냐, 이론적인 품질 요소냐, 당연적인 품질 요소냐, 무관심이냐, 역품질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자체를 제시했다는데 카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할까 고민한 카노는 설문지 문항을 긍정적인 설문과 부정적인 설문을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식과 기대를 나눠서 질문한 것처럼 짜게 되도록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각 설문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평가 이원표라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놈을 나중에 직계표를 통해서 우리가 품질 요소가 뭔지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즉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요구사항이
과연 어떤 품질 요소인지를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설문과 부정적 설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사기가 우리가 매번 한 번씩 공급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긍정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든다, 당연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늘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복사기가 한 번씩 공급된다면 마음에 든다 혹은 당연하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부정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복사기가 만일 매번 한 번씩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끝내고 나면요, 그걸 갖고 평가 이원표로 상정을 합니다. 즉, 긍정적인 면에서 당연하다 내가 얘기했죠. 당연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요놈이 되겠죠. 요 표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충족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떤 내용이고 불충족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떤 죄를 만나는 점을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과연 얘가 당연적이냐 이론적이냐 매력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평가 이원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가 이원표를 통해서 매력적이냐 아니면 당연적이냐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한 건 분명히 지금은 당연 품질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설문조사는 한 명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모으는 거를 우리가 직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세 단계를 처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단계에서는 카노 설문지를 통해서 긍정 설문과 부정 설문 던집니다. 즉 여기서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긍정적인 설문은 만약 자동차 연비가 좋다면 어떤 느낌을 드시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부정적인 질문은 만약 자동차 연비가 좋지 않다면 어떤 느낌을 드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 마음에 든다. 부정적인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여기 만나는 평가 이원표로 가서 뭐가 되죠? O라는 게 되죠. O가 그 원디멘션이라고요. M은 뭐죠? mandatory, A는 뭐가 되냐면 attractive, I는 indifference, R은 뭐가 되냐면 reverse고요. Q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O가 하나가 되겠죠. O를 하나 올립니다. 두 번째 설문들에서 똑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그런 걸 갖고 카운트를 쭉 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A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M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다 모은 거를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8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 설문지를 1단계 설문지를 갖고 평가위원표로 표현을 해보고 나면 그걸 갖고 구한 값들이 여기다 이제 카운트가 다 이게 직계표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직계표를 다 모아보면 직계표에서 뭐라고 하죠? 이게 40개, 뭐 20개, 20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직계표를 통해서 가장 프리퀀시가 많은 놈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오리너리 이론적 품질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항목은 인디퍼런스다 그래서 I라는 품질 요소를 만들었고요. 요건 A다 그래서 어트랙티브 품질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GKF에서 최대 빈도수가 있는 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카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요구사항이 이게 매력적인 품질이었는지 아니면 당연적 품질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계표를 만들 때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처럼 확실하게 5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어떨까요? A하고 I하고 비슷하죠? 얘도 A하고 I하고 비슷한데 얘는 뭐로 나타났죠? 얘는 한 명 차이로 A가 되고 얘는 한 명 차이로 뭐가 됐죠? I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값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노 방법론이 갖고 있는 이제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내줬지만 이제 카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한계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서브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콜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기대 빼기 인식을 했는데 기대 빼기 인식이라는 서브콜을 써야 되는지 그냥 인식만을 써야 되는지 갖고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가 있어요.
인식만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서브 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브 퍼프가 서브 컬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해 놓으면요, 그 방법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또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법론을 만들었을 때 그 방법론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럴 경우에는 요, 오디널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두 개의 값들이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디퍼런스하고 어트랙티브를 같이 쓰는 두 개의 그 요소를 포함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항목들을 씁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두 개가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재밌는 스타일로 묶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 인디퍼런스하고 어트랙티브가 묶입니다. 또 어트랙티브하고 뭐가 묶이냐면요. 그 원디멘셔널이 묶입니다. 또 원디멘셔널하고는 뭐가 묶이냐면요. 맨데이터리가 묶입니다. 이건 왜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요소가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아직 인식하지 못할 때 인디퍼런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어트랙티브로 움직여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인디퍼런스에서 어트랙티브를 안 움직여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건 좀 의미가 없는 리퀘어먼트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인디퍼런스하고 어트랙티브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직 인식 못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트랙티브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뒤섞여 버리는 경우는 설문이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문제가 잘못됐을 경향이 많고요. 특히 이제 여기 퀘셔너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런 건 설문조사가 좀 잘못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카논 설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것들이 어떤 품질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연적 품질은 고객이 좋아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적 품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이론적 품질일 경우에는 타사 대비 상당히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매력적 품질 요소에서는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세일즈 포인트를 통해서 그 타사와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에 세일즈 포인트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신제품이 제품 전략에 어떤 매력적 품질 요소를 우리가 집어넣을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요소의 동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TV 리모컨의 경우 이제 카노가 이 케이스를 갖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카노가 만들었은 다음에 리모컨이 나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매력적 품질 요소가 되었지만 한 10몇 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양적 품질 요소로 변화됐다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제가 찾아내서 설명해 주면서요. 품질 요소들이 진보 활동들을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경쟁 위주를 확보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적 요소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 되고요. 또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 품질 요소는 계속적으로 충족도를 높여야 되고 당연적 품질 요소는 완벽하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품질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요구 조건에 대한 어떤 그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이그젠플 중에 하나서요. 휴대폰 카세트의 품질 요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20년 전쯤 나온 이그젠플입니다. 이그젠플인데 일단 휴대용 카세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카세트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그 소니가 그 워크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커다란 카세트 그 음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휴대용 카세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 아주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휴대용 카세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제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주관적 설문지 방법을 적용했고 FGI를 했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되죠? 설문지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즉 요구사항을 추출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선행 연구를 봐야 됩니다. 즉 휴대용 카세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봐야 되고요. 선행 연구를 보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선행 연구나 어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가고 이제 우리가 요구 조건을 추출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 조건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카노 분석을 돌리면 하나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요. 매력적인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 설문지나 FGI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서 한 건 뭐냐면요. 개선이나 개량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카노 연구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0% 이상은 사실은 뭐냐면요. 먼저 내가 요구사항 항목을 도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도출해내고 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카노 설문지를 돌려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뒤에 방법론들은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요구 조건을 추출했고요. 요구 추출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노 설문지를 만들어 갖고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50부를 돌려서 427부를 이제 회수를 했고요. 이 회수를 한 걸 가지고 이원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품질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정리를 한 것을 항상 이제 우리가 요구 조건을 정리를 할 때는요. 이게 보통 두 단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어폰에 관계되는 것, 듣는 것, 경고성에 관한 것, 기능에 관계되는 것,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 브랜드나 뭐 AS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어폰에 대해서는 뭐 줄이 조정이 가능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경고성은 케이스가 경고하냐, 방수 기능이 있느냐, 기능에서는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던질 때는 당연히 뭐랬죠?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해서 돌렸겠죠. 여기는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인 접촉 부분에 대한 이원 평가표를 하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긍정적 마음에 그 긍정적인 질문에 마음에 든다. 접촉 부분의 상태에 대해서 가 잘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든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접촉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있죠. 마음에 안 든다 말했으니까 이런 걸 합쳐보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맨데이터리가 되는 거고 이론적인 놈은 요 놈이 되는 거고요. 매력적인 건 요런 놈이 되는 거고요. 인디퍼런스는 요렇게가 되는 거고요. 또 뭐죠? 리버스는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뭐가 될까요? 예, 당연적 품질로서 접촉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로 됩니까? 당연적 품질로서 평가가 됐네요.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더니 X1부터 X52까지 쭉 해봤더니 이론적 여기는 첫 번째 거는 이론적 품질이라는 게 나오고요. 세 번째 거는 무관심 품질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무관심 품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역품질이 이렇게 무관심 품질이랑 같이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설문지 질문이었다고 하고요. 이론적 품질, 이론적 품질이 나왔고 이건 당연적 품질이 나왔네요. 그리고 매력적 품질과 이론적 품질이 묶여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을 쭉 뽑아 보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합친 걸 가지고 내가 얘가 매력적 품질이냐 무슨 품질이냐를 쭉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이스들은 상당히 좀 애매한 케이스, 이론적이냐 당원적이냐 알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에서 당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굉장히 스트롱한 거죠. 매력적 품질들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